안녕하십니까. UL비뇨의학과 대전점 양승우 원장입니다. 원장님, 이 전립선 비대증은 이 약물로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시술로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환자분들이 처음 배뇨장애, 소변 보기가 불편해서 비뇨기과를 찾게 돼서 환자분들이 미리 공부를 해오시고 어디서 누구 지인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전립선 약은 평생 먹어야 되나요? 전립선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십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약물적 치료, 수술적 치료 두 가지 경우에 어떤 것이 먼저 시행돼야 되고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비뇨의학과 전공의를 처음 시작하였을 당시에는 대부분은 먼저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고 반응이 없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수술적 치료로 전환을 해서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술적 치료로 전환을 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요실금, 출혈 이러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환자분들께서 꺼려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랬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요즘에는 수술적 치료 혹은 시술적 치료 방법들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그러한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매우 낮아졌고요.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금방 치유가 되는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그 당시 환자분의 개개인의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연세가 아직 50대 후반, 60대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중등도의 배뇨장애를 동반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에 약물 치료로 물론 증상이 조금은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배뇨장애가 약물 치료만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방광의 기능 장애라든지 더더욱 나아가서는 신장의 기능 장애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수술적 치료나 시술적 치료로 전환을 해서 나에게 남아있는 방광 기능과 신장 기능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삶의 질을 확실하게 올려줄 수 있는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약물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단계적으로 1단계의 약물 치료, 거기서 반응이 없으면 2단계 약물 치료, 거기서도 반응이 없으면 3단계 약물 치료로 점점 약의 용량이라든지 종류를 더해서 처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환자분의 배뇨 상태와 현재 방광 기능 상태를 확실히 판단을 해서 바로 3단계 약물 치료로 전환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처음 비뇨의학과를 방문을 하셨을 때 무슨 검사가 이리도 많아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은 환자분들의 현재 배뇨 기능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방광 상태라든지 신장 기능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요속 검사, 경직장을 통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의 크기, 방광의 기능 상태를 추가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또한 신장의 기능 상태를 보기 위해서 상부 요관 초음파라든지 CT를 시행해서 전반적인 배뇨 상태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더해서 환자분의 소변이 방광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트랙을 연성 방광 요도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환자분의 요도, 전립선, 방광의 실질적인 조직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서 어떠한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약물 치료가 좋다, 무조건
수술적 치료로 가야 된다. 이게 정답이 아니고요. 나이, 건강 상태, 전립선의 크기, 배뇨 기능 등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상태를 확인을 한 다음에 가장 환자분에게 적합한 치료를 권유하고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